어쩔 수 있나?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바쁘다 보면은 정신이 없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할 거는 집합의 연산이라 해가지고 또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뭐 개념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을 거니까 너네는 한 장에 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뭐 왼쪽 페이지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먼저 우리가 집합에서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뭐 연산 법칙은 그냥 한 번에 설명할 거니까 그 아래 여집합, 차집합 총 4가지 녀석으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4가지 녀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합집합이 뭐냐? 우리가 집합 쪽 계산하면서 뭐 3가지로 집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원소나열법, 뭐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점점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보통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좀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문제들도 풀다 보면은 엄청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쉬워요. 그래서 너네한테 야 그냥 문제 풀어봐 하면은 한 10문제 중에 8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되는 거 중에서도 그냥 개념 설명 해줄 거 해주면서 할 거니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만. 합집합이라는 거 뭐냐? 우선은 집합 2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의미할 때는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편해요. 합집합은 어디야? 그냥 말 그대로 2개를 합했다 라고 따질 거고 요 노란색 파트는 A 이제 뭐 U라는 느낌으로다가 합집합 기호 써서 B 이렇게 써줄 거고 우리가 교집합은 겹치는 파트라고 해서 요 파란색 파트만 해당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우리 뭐 2차함수로만 따지면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느낌으로다가 파란색은 이런 녀석으로 쓸 거고 교집합.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합집합하고 교집합인 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눈에 보여. 근데 글로도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규민아 혹시 기억나냐? 합집합이라는 녀석은 A 그러니까 뭐 힌트를 주면은 A 또는 아니면 A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또는일까 그리고일까? 합집합 생각해보는 거야. 또는이라는 게 뭔 말인지. A 또는 B 또는 아니면 A 그리고 B 뭐가 합집합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해보면 뭐야? 그치? 또는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A든지 B든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글로 나오는 거 안 외워도 돼.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쪽으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래서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그래서 그냥 A 또는 B라고도 글로도 많이 나온다. 그럼 이 교집합은 이제 그리고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A 그리고 A여야 되고 그리고 B도 돼야 돼라고 그냥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A 그리고 B. A에서 헷갈리는 파트는 이놈이에요. 글로 나올 때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당연히 집중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잠깐 생각을 놔버리면은 얘네에서 잠깐 어긋나게 돼버린다고 좀 기억해 주시고 여집합하고 차집합 여집합하고 차집합에서는 한 가지가 우선 추가 우리가 전체 집합해가지고 보통은 U라고 많이 써요. 전체 집합 U 전체 집합은 내가 좀 제한을 해놓은 거야. 만약에 전체 집합에 대해서가 뭐가 안 나왔어 뭐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보통은 그냥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그래서 전체 집합이 정의가 만약에 돼 있다면 또는 안 돼 있어서 실수 전체라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A 집합 또는 B 집합을 그냥 뭐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 몇 개들 A고 원소 몇 개들 B인데 당연히 합집합, 교집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얘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집합이라 해가지고 A의 뭐 오른쪽이 C, 살짝 C 제곱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써주게 되는데 얘는 의미 자체는 뭐냐? A가 아니고 나머지 A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 빼고 나머지 만약에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봐본다 그랬지. 진짜 A가 아닌 나머지 해서 이렇게 다 나머지가 해당이 되게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파트가 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진짜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줘버리면은 야 이거 누구나 다 해. 근데 당연히 벤다이어그램 안 준다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쓰면은 좀 꼬이는 녀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넘어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은 여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놈 차집합. 차집합은 우선 기호로는 저 빼기 마이너스 기호를 쓰게 될 텐데 이게 빼기라고 읽으면 안 되고 A 차집합 B를 읽어야 된다. 주민아 뭐 듣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정신을 놓고 있는 건지 야 내일 축제하러 가 그냥 숙제도 안 하고 진짜. 그래서 얘네들은 A 차집합 B라고 쓸 거고 여기서 진짜 별표 한뭐 30개 적어놔야 되는 게 얘네들 문제 우선 A 차집합 B는 뭐 의미하냐 A 집합 당연히 요놈이죠 요놈 A 집합 요놈인데 차집합 B라는 소리는 겹치는 거를 빼라 겹치는 걸 빼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쓰죠 A에서 A랑 B가 겹치는 이 교집합 부분을 빼세요 라고 해야 돼.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인데 야 B집합을 빼래. 응? 그럼 A랑 연관성이 없는 요놈들은 그냥 애초에 보지도 말라고 이런 말이야. 보지도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쓰면은 다른 녀석으로도 표현이 되게 나오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요 차집합 빼기 기호를 교집합 기호로 바꿔줄 거고 그 뒤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총 3파트는 요렇게 쓰여도 나는 요거구나 라고도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 놈으로도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쪽으로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T쪽 문제 보면은 계속 요놈 바꾸는 게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책에도 계속 나와 있으니까 계속 강조된다는 부분이지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여집합하고 차집합 뭐 합집합, 교집합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 넘기다가 보이는데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서로소 이거까지 한번 볼까? 우리가 이미 다항식 파트를 할 때 서로소라고 하면은 뭐 겹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만 할 텐데 말 그대로 집합에서도 겹치지 않는 경우이다. A집합과 B집합이 아예 떨어져 있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두 개의 교집합은 없어요. 교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을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설명을 할까? 그러면 1번 야 1번은 너무 쉽잖아. 1번 그냥 그대로 해보죠. A집합, B집합, C집합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합할 때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있어. 그냥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쉬운 거니까 그냥 할 수도 있어.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옆에다가 그냥 너네는 따로 쓸 필요가 없죠. 너네들 옆에다가 그냥 1, 2, 3, 4라는 녀석이 여기에 원소구나 라고 해줘야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유리하다 그랬지. 그럼 B라는 녀석은 6의 양의 약수 1, 2, 3, 6 C라는 녀석은 한 자리 자연수의 짝수래. 그러면 2, 4, 6, 8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뭘 구하래? A 합 그리고 괄호치고 B 교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괄호 쳐져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할 거야. 괄호 먼저 할 때 B 교집합 C 그러면 B하고 C하고 겹치는 파트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2하고 6이 겹치고 있죠. 그럼 요놈은 그냥 집합 기호로 쓰면은 2, 6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얘네들은 A에 있는 원소하고 요 2, 6이란 원소를 합집합할 건데 겹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적으면 되잖아. 1, 2, 3, 4, 6 하고 적어주면 된다는 소리. 쟤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데 빨리빨리 넘어가자. 4번 서로소인 집합. 아까 말했죠? 지워버렸네. 여기 서로소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다 구해야 되냐? 뭐 구하면 좋지. 근데 왜 굳이 구하면서 가냐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 그냥 하고 바로 넘어가. 이거 말로만 해보자. 1번 A집합 이에 만족하는 원소는 3하고 마삼. B는 3보다 큰 놈들이래. 3 겹치네. 그치? 2번 마일 이상 1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B는 절대값이 1보다 크대. 야 2번이겠다. 겹치는 거 없죠. 그냥 바로 넘어가도 돼. 근데 이제 우리 내년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녀석들 중에 7번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오게 돼요. 7번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뭐 2차 부등식
또는 우리 중학교 때 부등식 파트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익혔던 부분인데 그냥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A집합하고 B집합 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죠. 부등식은 우리가 원소를 그냥 딱 하고 특정하지 못해. 그래서 무조건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돼. 너네들이 나중에 이 A집합하고 B집합 같은 거 진짜 손으로 써는 그런 뭐 소수령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앞에 X 안 쓰면 틀린다. 틀려요. 조건제시법으로 써줘야 돼. 부등식에서는 원소 나열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톡이 나와 있을 때 우리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뭐 하라고? 그냥 수직선을 그리면 난이도가 낮아진다. 물론 눈으로 풀리는 것도 있겠죠.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A집합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하냐?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나와 있으니까 맞추면서 가볼게. A집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 더하기 7보다 요놈 포함하면서 작아야 된대. 그러면서 B집합 서로소가 되려면은 뭐 대충 요쯤에 있어야겠네요. 3a 빼기 1 얘는 3a 더하기 6 해가지고 얘네들은 둘 다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서로소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요놈이 관계가 우선은 3a 빼기 1이 더 크겠네 라고 해놓고 우리 확인해야 되는 거 뭐라고? 얘가 등호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걔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그쵸,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계속 할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해가 좀 안 가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 4a는 8보다 크다 나오나?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a의 최소값 2겠네. 그 다음에 8번 이번에 뭐 전체 집합 나와가지고 쭈루룩 돼 있는데 아까 뭐 앞에 문제 풀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A같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옆에다가 그냥 우리 안 헷갈리게 쓸 수 있으면 쓰고 너무 많으면 그냥 안 써도 돼. 얘네들 쓸 수 있잖아. 3, 6, 3의 배수.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리고 B라는 녀석은 4와 서로소 그럼 뭐냐? 3, 5, 6 안 되고 7에다가 8도 안 되고 9겠네요. 이렇게 나오나? 근데 얘네들 보니까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B 차 A의 전체 여 얘에 대해서가 뭔지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면 B 차집합 A가 뭔데? 먼저 봐보죠. B 차집합 A가 뭔데? 그러면 B 차집합 A에 대한 녀석들이 뭘까요? 하고 확인하면 되지. 아까 뭐라 그랬어? 겹치는 파트만 빼면 돼. 겹치는 파트. 겹치는 녀석이 누군가? 3, 9 이런 두 개 겹치네. 야 걔만 빼란 소리네. 그러면 B 차집합 A에 대한 원소는 5하고 7이구나. B 중에서 A랑 겹치는 거 빼세요 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엄청 헷갈린다고. 그럼 얘네들은 5하고 7인 녀석이 있는데 걔네들의 여집합하고 구하래. 걔네들의 여집합. 근데 전체 집합이 누군데? 5, 7 제외하고 나머지 하고 쓰면 되지. 원자의 개수? 그럼 개수만 셀 거면 두 가지만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전체는 1부터 9까지 있을 때 너무 잘못 쓴 자 A가 5, 7 원소의 개수 1에 58이니까 9, 8 그럼 8개 나오나? 2개 아니지 7개 나오나? 2개 빠진다. 그리고 다음 거. 뭐 여기서는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9번 같은 거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었고요. 부등식 같은 거 이제 전체 집합이 정의가 돼 있으면 잘 봐야 돼. 얘네들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10번. 10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쉬운 녀석들 조건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안 헷갈리게 잘 봐야 돼. 얘가 CD 이고 G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A 차 B의 여집합, 조집합
A 차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조금 우리가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근데 얘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는 녀석일 거다. 왜? 이미 그림이 다 나와 있어.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A 차집합 B가 먼저 어딘지 확인할 거야. A 차집합 B. 그러면 A 차집합 B는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A 중에서 겹치는 거 뺐어. 그럼 누가야? A하고 B가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A하고 B를 해당하는 녀석이 A차 B인데 걔의 여집합이래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얘에 대한 녀석들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굳이 우리 문제 풀 때는 막 안 써도 되지만 이제 눈에 잘 보이게 C, D, E, F, G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확인하래. 그러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떤 녀석일까 확인해보면 A에서 야 B의 여집합을 빼래. 그러면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누구들인데? B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러면 A, B가 빠진다는 소리지. 그럼 얘네에 해당하는 녀석이 C하고 D가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교집합 C, D 이렇게 확인하는 소리지. 두 개의 교집합은 겹치는 요놈들 C하고 D하고 내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힌트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가 더 헷갈리면 안 돼. 그냥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녀석을 토대로 이제 응용 문제가 12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번 문제도 지금 뭐가 엄청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가 많아. 그럼 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정리하는 방법이 크게는 그냥 자기가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내가 내 손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버리는 방법이 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간단할 거예요. 한번 우리 작성을 해보죠. 굳이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점들을 작게 그려도 돼. 전체 집합이 있는 상태야. 얘네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래. A하고 B 겹치는 파트 있대요. 대충 겹치는 녀석이 존재하게 그려주고, 근데 그 겹치는 파트는 4하고 8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고, B 차집합 A래. B 중에서 A 겹치는 거 뺀 부분 여기 파트지. 여기 파트는 2, 6, 10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A 합 B의 여집합. 야, 두 개 합친 거 여기에다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바깥 부분에는 5, 7, 9라는 녀석이 존재하게 될 거래. 야, 그러면 딱 어디만 비어 있냐? 여기 파트만 비어 있어. 여기는 아무것도 우선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야. 그럼 나머지 애들 여기도 이미 다 알려줬고 얘도 알려줬고 여기 바깥에 있는 애도 알려줬대. 야, 나머지 애들 다 여기란 소리네. 그러면 1, 2, 3 없네요. 3 들어가야 되고 4, 5, 6, 7, 8, 9, 10 그래 2라고 3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집합 A는 누구인가요? 그냥 1, 3, 4, 8 이런 애들이 선택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애들이 물어봐. 어떤 거는 벤다이어그램이 편하고 어떤 거는 식으로 정리하고 하는데 그거 판단 어떻게 하냐? 그냥 감이에요, 감. 이 문제는 식이 더 편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눈을 길러라, 감을 길러라 라는 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느 문제가 나오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15번이거든요. 이제 15번이 실제로 진짜 학교 기출 같은 느낌.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 집합은 1, 2, 3, 7, 8 하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A, B에 대해서 A, 교, B 얘는 2하고 2래. 그리고 A 합 B는 전체야. 그 다음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쓸 건데 지금 뭐를 만족하냐? 3배의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합, 걔는 2배의 B 집합에 대한 원소들의 합, 이거를 만족을 할 거래요. 그래놓고 또 뭐 구해야 되냐? B 차집합 A의 가장 작은 원소 구하래. 우선 얘가 뭐냐 아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녀석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도 길고 뭔가 좀 조건도 많고 등등등이 있을 때 정리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냥 진짜 뭐 작게라도 그림 그려가지고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얘가 어떤 녀석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겹치는 파트 2라고 2가 있을 거예요. 교집합 부분. 그래놓고 A 합 B가 전체란 소리니까 얘네를 그림을 이렇게도 그려도 돼. 굳이 이 안에 있는 녀석을 A, B라고 표현 안 하고 얘네 정확히 절반 잘라. 절반 잘라서 교집합 부분 표현해 줘야 되잖아. 좀 이런 느낌. 그래서 난 얘 A라 할 거고 얘 B라 할 거야. 그래서 겹치는 파트 1, 2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이해하면 돼. 그제? 그리고 지금 남은 애들이 4, 7, 8이 나왔잖아. 4, 7, 8. 그럼 4, 7, 8이 A 여기 들어가든 우선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뭘 만족해야 돼? 원소들의 합의 B들이 3대 1에 이런 말이지. 원소들의 합이 3대 2다. 그러면 얘네들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정석적인 방법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굳이 우리가 이제 어느 형태가 되는지 조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네 보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 본 거고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 다 써야 돼. 식으로 쓰는 게 우선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식으로 쓰라는 소리가 SA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SA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 나는 요 A 집합 중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요놈들 이 요놈들 집합을 나는 그냥 라지 X라고 해볼 거고 눈에 잘 보이게 B 집합 중에서 교집합 제한 이 요 부분을 라지 Y라 할 거야.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서술형을 적는다면은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 S에 A 차집합 B라는 이거를 라지 X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 거야. 아 굳이 취향 안 해도 돼요. 뭐 취향 안 하는 방법으로 할까? 차라리 눈에 더 잘 보이니까 그게. 그래 봅시다. 그냥 직관적으로 가죠. 그러면 SA를 내가 뭐라고 표현 가능하냐?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있으면서 플러스 S의 B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 난 여기 파트 플러스 요놈들 그리고 요놈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계산해서 써버려요. 어차피 합이라며 3이죠. 어차피 합이라며. 그리고 SB는 어떻게 표현 가능해? 또 요 교집합 부분 포함돼야 돼요. 3 포함돼야 돼. 그러면서 누구를 더한 건데 B 차집합 A를 더한 거야. 이런 말이지. 그리고 요놈들을 내가 어떻게 적당히 정리해서 썼잖아. 그러면 요 B를 만족을 할 거야 라고 봐야 돼. 요 B를 만족을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힌트가 하나 더 있다. 지금 교집합 부분이 2라고 2니까 내가 뭘 표현했냐면 여기 파트하고 여기 파트를 내가 요놈 둘로 표현했잖아. 얘네 둘의 합이 얼마겠냐고. S의 A 차 B 그리고 S의 B 차 A 얘네를 더했더니 무조건 4, 7, 8을 더한 그 값이 나와야 된다고 10호라는 녀석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놓고 얘네 비례식 쓸 거예요. 비례식 쓸 건데 얘네 3배 안에 뭐 식정리를 여기다 해놓고 위로 옮겨야겠다. 3배 얘 3배 그리고 걔는 저놈의 2배랑 같아. 2배랑 같아. 그리고 얘를 어떻게 뭐 취한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 굳이 얘네를 뭐 문자로 쓰면은 오히려 더 눈에 잘 보이거든요. 연립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적당히 식정리 3배의 S A 차 B 그리고 2배인 애가 왼쪽 좌변으로 넘어올 거니까 빼기로 오겠네요. 2배의 S B 차 A 그래 놓고 그 값은 얼마야? 뭐 3이다 라고 내가 쓸 수는 있겠네. 그래서 그 얘는 연립하는 소리야. 연립을 하면은 이 A 차 B에 대한 합이 나올 거고 B 차 A에 대한 합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적당히 연립하면 3배에다가 얘네 3배는 얼마? 57. 그러면 두 개를 빼면 5배의 S B 차 A는 60하고 나오겠네. 그러면 요 놈이 얼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들의 합은 10이라는 녀석이 나와야 된다. B차 A는 원소들의 합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10이야. 그러면
B차 A 이거 어디야? 여기 파트죠. 여기 파트. 여기 파트에 들어있는 녀석이 누구다? 4하고 8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뭐 적당히 연립하면은 A차 B는 7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온 애가 7밖에 없으니까 7 바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B 차집합 A에 대한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애 뭐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녀석 중에서 가장 작은 애 뭐 답은 4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우선은 너네들이 문제가 이렇게 엄청 복잡한 녀석이 맞아요. 그리고 익숙해져도 유형이 다르게 나오면 좀 많이 복잡해져. 그러면 우선 풀이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얘네들 뭐 원소의 합이라고 나왔으니까 걔네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걔네들에 대해서 그냥 연립 방정식을 진행해라 라는 의미인데 문제를 보다 보잖아.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있어. 봐봐. 얘네들 우선 정석적인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너네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어. 지금 얘네가 내가 뭔지 몰라.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주어진 조건이 뭐냐라고 봐보면 요놈하고 그냥 교집합이 1하고 2다. 그리고 나머지 4, 7, 8을 적당히 배열해가지고 그냥 이거 만들면 돼. 갖다 찍어야 소리예요. 갖다 찍어. 그러면 어느 정도 힌트를 가지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 SA가 값이 더 적어야 돼.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야. 그지? 얘네 굳이 따지면 B가 2대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더 작은데 두 개 차이가 얼마 안 나겠네? 그러면 내 선택지는 두 개일 것 같아요. 내 혼자 문제 풀었으면 선택지는 두 개일 거야. 얘가 8이고 나머지 4, 7이거나 얘가 7이어가지고 4, 8이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실제로 그냥 계산 진행해보면 돼. 뭐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가 요 과정을 그냥 택했다 치자. 그러면 SA는 뭐라는 소리야? 11이라는 소리야. SA 11. 그럼 SB는 얼마야? 라고 해보면 14래. 실제로 3배, 2배 해봤더니 안 되네? 치워. 이걸로 가. 이걸로. 그래서 실제로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었다. 그냥 라는 의미. 물론 너네들이 지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너네가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눈에 보여 대충 이거 됐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찍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시 이 방법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근거를 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문제 버릴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시간 단축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15번 같은 거는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당연히 이 방법 그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16번 A집합은 이렇게 원소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B집합은 마3에 2에다가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힌트 나와 있네요. 두 개의 교집합은 겹치는 파트는 2라고 4예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뭐 볼 수 있는 것들 그냥 해가지고 힌트 써가지고 A 구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야 근데 B집합 먼저 봐야 돼. A집합은 문자가 2개야. 근데 B집합은 문자가 하나네. 심지어 1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4라는 거 눈에 바로 보이네. 그럼 이걸로 문제 풀어. A제곱에 마이너스 A 4 넘겨가지고 빼기 3은 0이라고 해버리고 A 값이 3 아니면 마이너로 바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3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만족하냐 안 하냐. 그럼 여기서도 뭐 해야 될까? 4 나와야 되잖아. 3일 것 같긴 한데 3으로 해볼까? 3 넣었어. 이게 1 나오지. 얘 3 넣었어. 3, 3, 9, 28에다가 3, 5, 15 빼야 되고 빼기 1까지 2 나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1, 2, 4 하고 나오게 되네. 그지? 뭐 마이너스 1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면 얘네 마3 나올 거고 얘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에다가 더하기 5에다가 빼기 1 하면 6 나오네. 그래서 마3, 4, 6으로 되니까 지금 얘를 만족을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미. 음, 19번도 상문제인데 19번 지금 19번이네. 홀수 해야 되지. 얘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혹시 그 19번 하면서 이런 애들도 많이 나오는데 좀 익혀두면 좋아. 형태가 그냥 잘 보이게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합집합할 거래. 뭔 의미냐면 요음이야, 요음. 그럼 얘를 이 적당히 문제에서는 뭐 이 개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A 합집합 B에서 뭘 뺀 거냐면 A 교집합 B라는 녀석을 차집합한 거야. 얘가.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이 개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개념 많이 나와요. 그래서 A 차집합 B, 뭐 합집합 B 차집합 A라는 녀석은 A 합 B에서 A 교 B를 차집합한 거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된다. 얘네 문제에서는 몰라? 문제 안 풀어봐서 모르겠냐?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20번. 20번을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연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집합의 연산을 진행하게 될 건데 앞에는 살짝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있다라고 소개해주는 거였고요.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집합끼리인데 이 원소끼리 연산이라면 더하기 빼기 생각나잖아. 그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 유명한 애들 계산 법칙들 3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요 3가지는 다 만족을 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교환 법칙 뭔 의미겠어? A 합 B A에 대한 원소에서 B에 대한 원소를 더하려 그러니까 합집합하려. 근데 얘네들은 B를 먼저 써가지고 B 합 A라는 녀석이랑 똑같을 거다. 교집합도 똑같이 적용.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괄호 쓰는 거였잖아. 괄호. 기본적으로 집합 3개짜리 이렇게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앞에부터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져오긴 가져가요. 앞에부터 차근차근. 근데 이 차근차근 하는 거랑 그냥 내가 좀 계산하다 보니까 내 눈에 얘가 더 뒤에 거를 먼저 하는 게 편해 보여. 뒤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분배 법칙 진짜 얘가 가장 우리를 좀 귀찮게 만드는 녀석일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뭐 괄호를 이용을 해서 그럼 얘네들은 굳이 뭐 식을 쓰자면 A 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 C라고 쓸 수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가겠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원리만 생각하고 갈 거야. 우리 일반적인 다항식에서 A 곱하기 심지어 우리 곱하기도 안 쓰죠. 다항식에서 B 더하기 C라고 있다 쳐보자. 그러면 야 얘네 분배 법칙 너네 엄청 잘한다고. 어떻게 가져가? A 곱하기 B 이를 먼저 가져오잖아. 그리고 플러스에 A 곱하기 C로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 이거 하던 대로 가져가면 돼. 요 곱하기까지를 같이 가져가면서 가잖아. 그지? 여기서 얘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얘네를 내가 분배 법칙 할 건데 얘네 사이의 관계가 왜 합집합 A를 가져와야 되고 얘네 사이의 관계가 왜 교집합인가요? 그러면 우리 아래서 너네들은 왜 이 곱하기를 가져오고 이 더하기 관계를 여기다 쓰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바로 이해를 해요. A 곱하기를 같이 가져가면서 B랑 같이 가잖아. 얘도 똑같아. A 합집합이란 얘를 당연히 교집합이면 교집합 가져가면 돼. 얘를 같이 가져갈 거야. B랑. 그래 놓고 요 관계들은 이 플러스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쓸 거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분배 법칙은 바깥에 있는 녀석 얘의 집합 기호를 같이 가져가게 될 거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분배 법칙.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유형 6번 해가지고 박스 하나 있죠. 여기 아래 뭐 집합 연산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잠깐만 한두 번만 읽어보면 엄청 당연한 녀석들이 모아져 있어요. 뭐 하나 보면 이렇잖아. A 합집합 A를 할 거래. 야 똑같은 애들끼리 합칠 거래.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읽어보면 엄청 당연해.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파트 이거 한두 개만 짚고 갈 거야. A 여집합이 있는데 또 여집합했대. 이게 뭔 얘기냐? 여집합 뭐라 그랬어?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전체가 있고 여기 안에 A 있다 칩시다.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어. 근데 또 여집합이래. 이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네. 그지?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라는 걸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7번에 나와있네. 이거 차집합 아까 그냥하라 말해줬죠. A 차집합 B. 얘네는 이 빼기 기호, 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하고 쓰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문제 막 이런 게 나온다고.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 규민아,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 어떻게 쓰라고? 얘네들 우리가 A, B가 아니라 그냥 여집합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상하게도 많이 이용해서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두 개 차집합이니까 이 기호 뭐로 바꿔? 교집합으로 바꿔. 그래놓고 뒤에 녀석의 여집합하고 쓰면 된다고. 그지? 그럼 굳이 안 쓰고 그냥 B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도 기억해야 돼. 얘네들은 A, 교, B를 뺀 거다. 겹치는 거를 차집합한 거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20번 말로 말할까? 1번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을 할 거래요. 두 개 교집합하면은 겹치는 거 없죠? 공집합 맞고. 2번 전체를 여집합할 거래. 전체 여집합 뭔데? 전체 말고 나머지 그냥 아무것도 없지.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녀석들의 부분집합. 2번 맞고. 3번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볼 거야. 괄호 B합 B열에. 야 B랑 B열을 합칠 거래. 전체 나오겠지. 그래서 3번은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랑 전체 집합을 겹치는 파트 당연히 A겠지. 다음 4번 A의 여집합 교집합 B. 얘네 아까 우리 했던 거 살짝 연습 부분인데 A 교 B.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도 갈 줄 알아야 돼. 얘네 교집합을 차집합 빼기 기호로 바꿨어. 그러면 B가 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들어가야 돼? B, C. 그렇지. B의 여집합이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4번이 틀렸네. 그리고 5번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 제대로 익혀두면 좋아. 어쨌든 A집합하고 B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그 교집합 A, 교, B는 당연히 합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나와야 돼. 당연한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우리 명집 파트에서도 배울 텐데 이런 거 막 자명하다라고 말을 해요. 무조건 100% 만족하는 그런 개념 이런 느낌.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맞는 말.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넘어가죠. 7번에서도 23번에서도 우리가 엄청 많이 쓰이는 녀석들이 존재한다. 지금 전체 집합 U에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 그래놓고 A 교집합 B가 B가 나와야 된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당연히 너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쉽지 않으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벤다이어그램 그려. A랑 녀석이 딱 치자.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와야 된대. B의 위치가 어디야? 그렇지. A의 안쪽에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교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나서 그냥 솔직히 위에 있는 이 촉구만 보고 나서 바로 생각하면 좋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얘네에 대해서 집합과의 포함관계를 써줘야 돼. 무조건 써줘야 돼. 얘네 떠들표 진짜 무조건 나와야 돼. 안 하면은 문제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서 하나만 가봅시다. 집합끼리 포함관계가 나왔어. 우리는 집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뭐 여집합이란 것도 있고 차집합이란 것도 있고.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그냥 세트로 나와야 되는 녀석 하나. 이런 문제에서 얘네끼리 왼쪽 오른쪽 자리가 바뀌었어. 그러면 둘 다 여집합을 붙여준 녀석 하나 세트로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냥 확인도 가능해. 우리 B가 A 안쪽에 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디 파트야? 여기 쪽 파트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 B의 여집합은 뭐야? 이 노랑이를 포함하면서 여기까지도 가져가 버리는 게 B의 여집합이지. 그래서 더 작은 놈이 여집합은 더 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세트로 나오면 좋아. 그러면 1번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려놨으면 문제 풀기 쉽네. A와 B, A 맞네요. 1번 맞고. 2번 내가 써놓은 거네. 2번 당연히 맞고. 3번 B 차집합 A. B 중에서 A가 더 큰데 A가 이미 A를 가지고 있는데 차집합을 해버렸대. 겹치는 파트 그냥 다 날라갔네. 공집합 맞죠. 4번 A여 차집합 B여. 이것도 좀 바꿔놓으면 편하겠네. 4번 할 때
A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 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이 빼기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뒤에 거의 여집합. 야 A 여집합에다가 B를 교집합하래요. A 여집합이 이 노란 파트, B는 요 아래 파트, 겹치는 파트가 없어. 이제 4번은 공집합이 맞고 뭐 5번이 답이겠다. 5번 A 합 B는 B의 부분집합일 거다. 아니죠? 넘겨놓고 우리 집합 개수까지만 하면 되나? 모를까? 우선은 26번 할 건 많은데 26번 A 합 B에다가 차집합 A도 B를 했는데 얘가 분집합이 나왔대. 우리 문제 풀면서도 이런 애가 은근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A 합 B하고 A 교 B에 너무 이게 집중하면 안 돼. 아무튼 어떤 집합이 있고 차집합 어떤 집합이 있어. 야 근데 두 개가 공집합이 나올 거예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X집합이 여기 있다 쳤을 때 그래? 너무 크게 그려버렸다. X집합이 여기 있다 쳤을 때 야 Y집합이 더 이렇게 크게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 관계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면 좋냐? 왼쪽에 있는 A 합 B라는 녀석이 부분집합이네. 누구의? A 교 B의 부분집합이겠네. 그래야지 합집합을 해야지 공집합이 나오겠네. 그지?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해줬긴 했었는데 야 두 A, B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계는 무조건 뭐라고? 합집합이 교집합을 잡아먹는 관계가 돼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근데 이게 두 개가 한 번에 만족하네. 그러면 우리 뭐가 생각나야 돼? X집합이 Y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Y집합도 X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얘네 둘 관계 뭐야? 두 개는 같아요. 그지?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라 라는 문제가 26번이야. 이제 그래서 요거 많이 나와.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설명 안 해줘. 문제 설명 안 해줘. 책에도 없어 이런 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잖아. 우리 입장에 뭐가 당연해.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어디다 적어놔도 되고요. 그냥 계속해서 물어봐도 돼. 쌤들이 계속 말해줄 거야. 저 별표 치고 저왜 나오는 이제 A 집합하고 B 집합에 대한 게 정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지. 그러면 정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 집합하고 B 집합이 뭐가 정의가 돼 있으면 조금씩 관계는 달라져. 근데 A 합 B는 이렇게 전체잖아. 근데 당연히 A 교집합 B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지. 겹치는 파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소예요 라고 나왔어. 이렇게 막 좀 범위가 제한이 됐어. 정의가 다르게 됐어. 그러면 좀 달라지지.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정의가 안 됐잖아.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라고만 나와버렸죠. 그래서 요 놈은 가져가야 되는 뭐 그런 거구나. 물론 이 개념을 안 쓰고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제 A 집합, 뭐 B 집합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게 되는 녀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네. 이거는 좀 당연한 녀석이구나로 다가가야 돼. 그래서 이 집합 명제 쪽이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7번 전체 집합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세 부분 집합 A, B, X에서 A라는 녀석은 1, 4, 5고요. B라는 녀석은 2, 3, 5, 7이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얘를 바꾸면서 갈게요. 다시 쓰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A 교집합 B 여집합. 우리 앞에서 차집합에 대한 얘기했죠. A 차집합 B 합집합 X를 했는데 걔는 X가 나와야 되고요. B 교집합 X를 했는데 걔는 B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
어쨌든 A 차집합 B 누군지 알 수 있긴 해.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자. 걔네들하고 X를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다네. A 차집합 B란 녀석은 X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래야지 합집합에서 X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 B하고 X를 교집합했는데 B가 나왔대요. 이것도 그건데 B라는 녀석이 X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면 이제 너네들의 문제를 풀 때는 A 차집합 B하고 B가 누군지 눈에 이미 보여. 그러면 X는 무조건 어떤 녀석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지가 눈에 보일 거다. 우선 아래에 있는 녀석이 좀 쉬워 보이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은 B는 2, 3, 5, 7이죠. X에 대한 원소는 2, 3, 5, 7의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집합으로 치면은 차라리 그래도 편하긴 하겠다. X의 부분 집합은 2, 3, 5, 7이야. 그러면서 이 녀석 A 차집합 B래요. 4하고 5만 지나면 되나? 이렇게 지나면 되나? 그래서 1이라는 녀석도 X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X라는 녀석은 1 가지고 있어야 되고 2, 3, 5, 7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래놓고 X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 4하고 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맘대로. 그래서 개수는 2의 제곱개.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 유형만 마무리하고 끝내자. 뒤에 거 상문제 두 개 냈네. 33번은 그러면 그냥 너네끼리 하는 걸로 하고 32번이 요 문제랑 좀 비슷해서 여기서 할 거니까 이러면 되죠. 근데 A라는 녀석 1, 0, 1 B라는 녀석은 3에 0에 1, 3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놓고 또 조건 나와 있네요. A 교비 얘는 A 교비의 합집합 X 했더니 얘는 X이다. 그 다음에 B 차집합 A에다가 교집합을 했어. 근데 X랑 교집합을 했을 때 얘는 3이 나올 거네. 이거 하나하나씩 더 맞춰가야지. A 교집합 B 그냥 얘는 쓰면서 할까? A 교비는 뭐지? 0하고 1 얘는 0하고 1 그럼 0하고 1하고 1이라는 집합하고 X를 합집합했는데 X가 나올 때 얘네 어떻게 된다고? 얘네는 X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B차 A B차 A가 뭐지? B에서 A 겹치는 거 뺄 거야 해버리면 얘는 마3하고 3이네요. 마3하고 3에 대해서 X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는 뭐가 나와? 3이라는 녀석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길에서는 이 두 파트를 보고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있다. X가 부분집합이 0하고 1이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그냥 표현해버릴게. 여기라는 녀석 무조건 X에 대한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3하고 3 기준으로 교집합을 했는데 3밖에 안 나왔대. 그러면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3은 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교집합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 끝났어. 여기에서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랑 똑같네. 마3은 빼야 되고 얘는 무조건 가져야 돼. 어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때는 다 빼고 생각할 거야. 그치? 얘랑 문제가 아예 똑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문제 좀 거치면 여기 유형 같은 거는 좀 연습할 수 있을 듯. 혹시 33번 어차피 너네가 할 거잖아. 좀 힌트 하나만. 부분집합의 개수. 야 32번 할 때는 부분집합 개수 할 때 공집합이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고요. 또는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가 나왔거든. 그래서 뭐 집합들이 이 부분집합 X가 어떤 제약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33번에서 공집합이 아니래. 뭐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래 라고 하면은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